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의원 교수님의 저속 노화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노화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노화 관리가 왜 중요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단순히 젊어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노화 관리의 핵심은 바로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정의원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치매 발병률을 절반으로 줄이고 뇌 노화 속도를 75%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건강 관리를 통해 약 20억 원 이상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면 20억 원을 버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기대된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알찬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노화 관리가 가진 경제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화 이야기를 하면 와닿지 않으셨죠? 하지만 숫자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추계에 따르면 204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에서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200만에서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4시간 간병이 필요한 경우 한 달에 약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이를 현금 흐름으로 충당하려면 약 18억 7,500만 원 정도의 자산이 필요합니다. 즉 20억 원으로 은퇴를 해도 침상에 누워 15년을 보내게 된다면 그 돈은 모두 간병비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게 되면 현재 물가 기준으로 한 달에 약 3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를 줄이려면 가족 중 누군가가 간병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경제활동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두 사람의 몫을 누군가는 벌어서 메워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의료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간 200만에서 300만 원 정도는 기본이고 특히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중환자실에 가시게 되면 하루에 본인 부담금만 100만 원씩 올라갑니다. 대형 병원 1인실은 하룻밤에 50만 원입니다. 보통 마지막 1년 동안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시기에 수천만 원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능 저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 나이 드는 것의 정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은 어떻게 늙어가는 걸까요? 노화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의 생활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하고 그 가속 정도에 따라 60대가 되었을 때 우리 몸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노화의 악순환을 이해하기 위해 수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심해지면 수면의 질이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우리 뇌에 세 가지 중요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첫째, 전두엽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먹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하는 자제력이 약해지는 것이죠. 둘째, 해마를 위축시켜 기억력이 감퇴됩니다. 셋째, 편도체를 과활성화시킵니다. 편도체 과활성화는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화를 잘 내게 되고 욕심이 많아집니다. 특히 쾌락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밤을 새우거나 야근을 하고 나면 다음 날 계속 핸드폰만 스크롤하게 되고 단 것이 당기는 것을요.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낮에는 라면 같은 자극적인 음식이 먹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가속 노화 식사를 하게 되면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대사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죠. 만성 염증, 인슐린 저항성, 지방 축적 이 모든 것들이 노화 시계를 가속시키고 노화세포를 만듭니다. 노화세포는 다시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노화 시계를 더욱 가속시키며 혈관을 손상시켜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오르면 다시 뇌 기능이 떨어지고 전두엽 기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브레인 포구 상태가 되고 업무 효율이 떨어지며 회복 탄력성과 체력이 모두 감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화 시계의 바퀴입니다. 이 바퀴를 빨리 돌게 만드는 인자는 너무나 많고 그중 한 가지만 관리가 안 되어도 바퀴는 계속 빨리 돌게 되어 결국 모든 것이 망가집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은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자면 다음 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가짜 식욕이 없어집니다. 불필요한 스마트폰 사용이 줄어들면서 도파민 역치가 낮아지고 이러한 선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정갈하게 사는 방법, 즉 저속노화 생활 습관입니다. 둘째, 마음챙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셋째, 인간 원리의 이해, 쾌락. 적응 현상 때문에 쾌락만을 쫓아가면 결국 화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계율은 간단합니다. 잘 먹기, 잘 움직이기, 마음 챙김하기, 쉬기, 잘 자기, 술과 담배 줄이기. 이런 요소들을 관리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대사적으로 모든 것이 좋아지며 전두엽 기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원 교수님이 강의에서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영양제 살 돈으로 운동에 돈을 쓰세요. 운동에 돈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헬스장 등록비를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양한 운동을 배우고 제대로 된 방법을 익히는 데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연령대별로 필요한 운동이 다릅니다. 30대 중반, 약 35세 정도가 되면 사람의 몸이 점차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유연성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필라테스, 요가, 스트레칭 같은 운동들을 배워서 꾸준히 해야 합니다. 40대, 50대에 이것을 배워두어야 60대, 70대에 제대로 걸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목표는 명확합니다. 90대에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항 운동, 즉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력 운동을 잘하지 않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근력 운동 실천율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력 운동은 50대부터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50대의 완경을 맞이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근력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뼈와 근육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60대부터는 근력 운동의 비중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운동 패턴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4,000보 정도만 걷습니다. 저항 운동 실천율은 20%에 불과하고 유산소 운동 실천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60대가 되어서 건강검진 결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제야 걷기 운동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걷기와 달리기는 20대, 30대부터 해야 하는 운동입니다. 30대 중반에는 유연성 운동을 추가해야 하고 50대부터는 저항 운동을 더 해야 합니다. 70대 이후에는 중국의 할아버지들이 하시는 양생법 같은 운동들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낙상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것입니다. 운동에 투자한 시간과 돈은 항상 그것의 10배, 100배, 1000배의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평생 운동에 쓴 시간보다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 수명이 훨씬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니까 운동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특히 코어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30대 환자 중에 70대의 몸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분들 중에 앉아서 생활하면서 식사를 거르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며 칼로리를 제한한답시고 밥은 안 먹고 오후에 케이크 하나, 밥 대신 스무디 하나로 때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른 비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체지방률이 30%를 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코어가 없습니다.
등근, 복근, 골반저 근육, 호흡 근육이 매우 약합니다. 코어가 약하면 젊었을 때부터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병이 생기고 호흡이 얕아지며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불안과 긴장이 심해집니다. 앉아 있기도 힘들고 자세가 무너지며 목과 허리가 아픕니다.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안 되며 위식도 역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태로 나이가 들면서 복부 비만이 생기면 무릎 퇴행성 관절염 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기 싫더라도 코어 운동만큼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매일 하고 제대로 배워서 해야 합니다. 노화를 부르는 가장 치명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잘못된 자세입니다.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자세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하루 24시간 운동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습관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앉는 방법, 서는 방법 같은 일상 습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반복되면 흉추후만이 심해지고 거북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자세를 억지로 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척추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을 때는 좌골결절, 즉 궁둥뼈를 이용해서 평평한 의자에 제대로 앉아야 합니다. 과도하게 긴장하지 말고 어깨가 좌우로 멀어진다고 생각하면서 긴장을 풀고 정면을 보는 자세가 좋습니다. 여성분들은 코어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바른 자세로 앉으려면 배에 약간의 힘을 줘야 하는데 이것이 어렵다 보니 꼬리뼈로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요추 전만이 소실되면서 점차 디스크 문제가 생깁니다. 요추 전만이 소실되면 경추 전만도 함께 소실되기 때문에 목도 나빠지고 승모근에 긴장이 많이 들어가면서 두통이 생기고 화병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자세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속노화를 일으키는 식사와 저속노화 식사가 있습니다. 가속노화 식사의 핵심은 단순당과 정제 곡물입니다. 단순당은 설탕, 과당, 액상 과당 같은 것들이고 정제 곡물은 빵, 떡, 국수, 감자, 흰쌀밥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원시시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했던 매우 가공이 잘 된 식품들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게 됩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이때 혈당 에너지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저장됩니다. 복부 지방, 지방간, 근육 내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이죠. 콜라를 마시면 이런 곳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쌓인 지방에서 염증 물질이 나옵니다. 그리고 혈당이 떨어질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식욕이 촉진됩니다. 점심에 가속노화 식사를 하면 1시간 뒤에는 졸리고 2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마인드 식이입니다. 이것은 뇌 노화 속도를 75% 감소시켜주는 식사법입니다. 블루존 식사, 지중해식 식사, 대시, 다이어트 등 여러 항노화 식단의 장점들을 모은 것입니다. 마인드 식이의 핵심 원칙을 살펴보겠습니다. 술은 와인 한 잔까지 허용합니다. 갈지 않은 통곡물, 콩류렌틸콩 같은 것, 견과류를 주요 칼로리와 단백질 공급원으로 삼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천천히 올립니다. 과일은 최대한 많이 먹되 갈지 않고 그대로 먹어야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고 생선과 가금류는 허용하지만 치즈와 붉은 고기는 염증을 유발하니 조금만 먹어야 합니다. 단순당과 정제 곡물은 피합니다. 신체 활동도 많이 하고 즐겁게 여러 사람과 나눠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970년대 한국식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전통 식사를 생각해 보세요. 잡곡밥에 채소 반찬, 해산물 이런 식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장수 마을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이유는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가난하면 쌀을 충분히 도정할 수 없어서 잡곡을 먹게 되고
채소 반찬을 주로 먹게 됩니다. 사르데냐 지방이나 다른 블루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섬 지역이 많고 척박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사를 했고 그 결과 장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70년대 한국식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기억하신다면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는 것입니다. 주스, 콜라 같은 것을 끊으시면 가장 좋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늙어 보였잖아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젊어 보이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피부 노화는 광노화가 80%를 차지합니다. 옛날에는 선크림이 없었고 어려서부터 먼 길을 걸어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아무리 몸의 노화가 느려도 피부가 늙어 보였던 것입니다. 나이 든 피부의 특징은 얇아지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줄어들며 푸석푸석해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피부에도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 노화와 전신 노화가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광노화가 심하면 피부에 만성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전신적인 염증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 피부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권장하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SPF 30 이상, 가능하면 50 이상을 사용하세요. 브로드 스펙트럼을 사용하고 PA 지수가 높은 것을 선택하세요. 얼굴에 약 티스푼 정도의 양을 발라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이 정도 양을 발라도 비타민 D 합성은 저해되지 않습니다. 햇빛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밖에 나가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야외 신체 활동은 많이 하세요. 비타민 D가 결핍되었거나 골감소증, 근감소증이 있으면 그때 비타민 D를 보충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비타민 D 합성을 위해 상의를 벗고 선크림 없이 2시간씩 뛰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피부 노화 측면에서 매우 해롭고 전신적인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필요한 영양제 3종 세트가 있습니다. 바로 잠, 운동, 머리 비우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일상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앤드류 후보만처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후보만 같은 사람들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똑같은 양의 따뜻한 물을 마시고 냉수 샤워를 한 다음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본말이 전도되어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작심삼일도 못하게 됩니다. 블루존의 원칙은 다릅니다. 사람들과 즐길 때는 술도 한잔하고 여럿이 맛있는 것도 때로는 먹으라는 것입니다. 변동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변동성 속에서 치팅도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전반적인 삶의 지향점이 건강한 방향을 향하기만 하면 됩니다. 중용을 따르는 삶을 사십시오. 건강과 경제 자본은 똑같습니다.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는 투기에 속지 마시고 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하는 것처럼 건강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와 건강은 정말 비슷합니다. 장기적으로 가치 투자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하는 것처럼 건강에서도 여러 요소들이 과락 이하로 빠지지 않게 최소한을 관리하면서 나의 몸과 마음을 보기만 하면 조성노화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관리하면 20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부자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건강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돈 나갈 구멍이 점점 줄어듭니다. 의료비와 간병비가 대폭 감소하는 것이죠. 둘째, 돈 들어올 구멍은 많아집니다. 건강하면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지니까요. 셋째, 나의 돈과 내재 역량을 더 좋은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이 효과는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 폭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복리 투자처럼 말이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2040년대가 되면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세대는 60대가 되어서 질병이 많아지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80대가 되어 살아계시지만 돌봄이 필요하고 할아버지 세대는 아직도 살아계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세대가 동시에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한 나라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각자 도생을 해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건강 수준을 높여야만 우리나라가 지속 가능하게 고령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각자 도생의 노력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이 모이면 결국 우리나라가 좀 더 살만한 사회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각자가 건강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노화 관리는 경제적 가치와 직결됩니다. 약 20억 원의 의료비와 간병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화는 악순환의 고리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수면, 스트레스 관리, 식습관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영양제보다 운동에 투자하세요. 연령대별로 필요한 운동이 다릅니다. 30대는 걷기와 유연성 운동, 50대부터는 근력 운동, 70대는 균형 운동을 강화하세요. 넷째, 자세가 노화를 결정합니다. 올바른 앉는 자세와 서는 자세를 습관화하세요. 다섯째, 단순당과 정제 곡물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확률을 50% 낮출 수 있습니다. 70년대 한국식 식사를 기억하세요. 여섯째, 선크림은 무조건 발라야 합니다. 피부 노화의 80%는 광노화입니다. 일곱째, 진짜 필요한 영양제는 잠, 운동, 머리 비우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세요. 중용을 지키며 변동성을 허용하되 전체적인 방향이 건강을 향하도록 하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밤부터 30분만 일찍 자보세요. 내일 점심에는 정제 곡물 대신 잡곡밥을 선택해 보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억 원의 가치가 있는 이 지식을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여러분의 건강한 노화를 위한 더 많은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운동 루틴과 식단 예시를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영상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